K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 진행자 김계화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태아를 위한 태교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태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실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스트리아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시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오면 잘 적응이 안 됩니다. 한동안요. 그러시구나. 예. 박사님 소개 직접.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외국에서 주로 이제 하이 클래스 저희 교회라든지 학교에서 부모 역할을 잘 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잘 만들어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본인들의 가정과 자신들을 위해서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유럽을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셨어요? 네.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네. 자연 환경은 정말 천국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제가 많이 못 만나봤고,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거지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 또 네. 마약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호모하는 사람들이 그 호모하는 날, 사랑하는 날을 정해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시즌에 가셨군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태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태교가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가 태교를 잘하는 것인지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이번에도 제 친구가 나이가 엄청 많은데 45이나 됐는데 아기를 45이요? 네, 아기를 잉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축하해주고 어떻게 하면 태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돌아왔는데요. 예. 우선은 태교하면 엄마의 몸과 마음가짐이잖아요. 네. 엄마가 아가를 잉태를 해서 어떤 말과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음식과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보고, 이것이 태교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엄마가 가질 만한 행복한 마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은 돈으로도 이웃 사람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임신을 하면 정말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거나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빨리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기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10개월을 보내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그다음에 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태담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태담이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가야, 태명을 불러주면 너무 좋고요. 좋죠. 엘리야, 엄마가 지금 콩나물하고 미역국하고 고기랑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콩나물은 우리 몸에 너무 좋고 미역국도 피를 맑게 해주고 시금치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예. 우리 태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늘은 너무 파랗고 구름도 떠 있고요.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는 17도예요.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뱃속에서부터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잉태를 하면 정말 조곤조곤 친절하게 우리 아이한테 행복한 마음으로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또 뇌도 잘 발달시켜 줄 수 있거든요, 태내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 절대로 받지 말고 영어도 10분 공부하고 일본어도 10분 공부하고 한문도 10분 공부하고 이러면서 우리 태아랑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너끈히 훌륭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담. 중요하죠. 아기가 뭐 한 3개월 정도면 귀가 열린다 그랬죠? 네, 잉태한 지 3개월이 되면 귀부터 발달을 하고요. 예. 물론 뇌도 다 발달을 하고 제일 먼저는 심장부터 뛰기 시작하지만 예. 매 초마다 우리 아기가 600만 개씩의 세포를 분열을 시켜요. 네. 네.
그래서 매 초마다 엄마가 행복해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요, 맞아요. 하물며 뭐 꽃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저거 했는데 생명체 있는 아가니까 당연하겠죠. 아, 우리 박사님 그 태교를 잘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왜 아기를 많이 안 낳느냐. 하나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은 아이도 외롭고 엄마도 힘들고 여러 명이 자녀들이 자라나면 양육하기가 쉬운데 하나만 돌보려고 하면 엄마도 진이 다 빠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모든 헤드라이트를 다 자기한테만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네. 물론 하나로 자라나서 잘 자라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굉장히 힘들어 부모와의 그 관계를 힘들어하는 홀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자녀를 낳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왜냐면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기도 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효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어내면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자녀들은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렇죠.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죠. 네, 8명에서 10명까지도 낳거든요. 10명. 네, 네. 대가족을 이루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명 아니면 안 낳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잉태하기 전서부터 준비를 잘 해서 아기를 잘 잉태하고 10개월의 그 과정을 정말 행복하게 잘 남편과 주위 사람들과 잘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담을 잘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귀한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만 3세까지 제가 다음번에 아이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만 3세까지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잘 배려해주면서 뇌발달을 시켜주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맞아요.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이러한 지식을 가져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들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10명을 낳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기를 낳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워와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닫고 실천하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를 키우면서 몰랐던 건데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둘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자체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지가 항상 되고. 서로가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때 힘들고 그랬어도 아무리 그렇죠. 정부 시책이 그랬어도 둘 낳았어야 되는데 하는 저도 맞아요.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 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시책도 눈을 좀 멀리 보고 시책을 예. 내놨어야 하는데 시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국민들이 막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 줄 그렇죠.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든지 우리들의 그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화살을 쏘는 그 장수가 예. 전통에 화살이 여러 개 있어야 화살을 쏘면서 승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는 이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그러한 속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10명을 낳아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노벨상을 받고 뭐 미국을 다 지금 좌지우지하는 예. 그런 엄청난 자녀들로 키우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우리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들의 후대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훌륭한 나라거든요. 제가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네.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유럽을 갔더니 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화장품 대한민국 거, 제일 좋은 음식 대한민국 거.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좀 뺐는데 약을 주시는데도 대한민국 거 약을 우리나라 그 파스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치약을 사러 갔더니 대한민국 치약이 얼마나 좋은데 왜 독일에 와서 치약을 찾느냐.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만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태교 10개월.
저는 조금 저기에서 36개월 태어나서 그 정도 4년만 잘 공들이면 저는 가외로다가 따로 들어가는 그런 거 저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가 특별히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피아노라든지 미술을 엄마가 가르칠 수 없으면 네. 뭐 그런 거는 엑스트라로 공부를 그렇죠. 시켜야 그런 거 되겠지만 시켜야죠. 예. 학교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는 시간 낭비고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태교회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엄마만 하는 게 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교수님이 이 태교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당연히 엄마가 먼저가 되고요. 그런데 태교라는 말이 좀 한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임신하기 훨씬 전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해야 정확한 태교를 할 수 있거든요. 마음가짐, 몸가짐, 또 생활 패턴, 음식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돼야지 제대로 된 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고 임신이 되면 물론 남편이 제일 먼저 환영해주고 호응해주고 같이 아기와 같이 태담을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것은 남편의 의무이겠죠. 그러나 더불어 이웃에 계신 분들, 시댁 식구들이라든지 친정 엄마한테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제가 많이 보거든요. 친정 어머니들도, 친정 식구들도, 친구들도 이 태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저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들도 이거를 알아야만 새댁이 임신해 갖고 왔을 때 기뻐해 주면서 콩나물을 더 덤으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행복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기쁨. 버스 운전 하시는 분이라든지 택시 운전사도 이거를 알아야만 임신부가 제대로 앉았을 때에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그리고 임신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운전을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조차도 임신한 아내 그 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강아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강아지. 그래야 왕왕 짖지 않고 임신한 부인 지나가면 꼬리를 치면서 반갑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으르렁거리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태교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철을 가끔 탈 때가 있는데 요즘 전철에 보면 빨간 거 하트로 다 해가지고 꽃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하트 자리를 마련해놔요. 바닥에도 하트를 붙이고 등 벽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해놓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거기에 남자분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분이 거기에 딱 앉아있을 때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태교의 그 중요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준비된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잠깐 사진을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거는 토마스 버니 의학학자가 발표하신 거예요. 수년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더니 네 얼굴이 꼭 시어머니 닮아 나왔다.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죠. 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임신부에게 전달된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임신부가 즐겁던지 슬프던지 그러한 모든 희노애락이 유전자 발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신호분자로 변해가지고 리셉터 단백질로 변해서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가 태아의 얼굴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운 스트레스를 주는 만약에 나의 시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고 시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내가 시아버지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아가가 시아버지 얼굴을 닮아갖고 나오는데 만약에 신우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옆에서. 그래서 내가 신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 아기 얼굴이 신우 얼굴을 닮아 나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만들어낸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유전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군요. 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네네. 저긴 스트레스 수치인데요. 글라스고 대학의 스터드 교수님이 스트레스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중노동을 할 때 스트레스 수치가 뭐로 써 있죠? 1.0이죠.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이삿짐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김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 때가 1.0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부부와의 싸움,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투면
6.0이 되죠. 심할 거죠. 네. 근데 주로 부부와 싸움을 하면 또 시어머니랑도 싸움하기가 쉽겠죠. 연결이 되죠. 네네. 만약 이웃과에 그렇게 싸움을 했다. 네. 그러면 4.0이 되면 그 둘을 합하면 10.0이거든요. 굉장히 그럼-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중노동의 10배가 되는 수치예요. 음. 그래서 저런 스트레스를 임신부가 3일만 받으면 80%의 아기들이 저절로 유산이 돼요. 자연 유산이.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20%는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어나기가 힘들다는 힘들고. 그런 스터드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저거를 안다면 정말 임신부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의무감을 느끼게 되죠. 아, 우리 모두가 임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아가의 뇌발달 사진이에요. 테네에서 하늘의 별자리 숫자가 1000억 개인데요. 예. 우리 아기 뇌가 우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테네에서 1000억 개의 그 교세포들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대뇌피질로 그 시냅스 현상을 일으켜내면서 그 1000억 개의 교세포들이 영양을 공급하면서 시냅스 현상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처음에가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의 장면이에요. 아, 그래서 엄마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밥을 먹는 대로, 자극을 받는 대로, 만지는 대로 태내 아기가 저 발달을 저렇게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한한 발달을 일으키네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임신 7개월, 8개월, 9개월, 그리고 아기가 탄생 시에 벌써 저만큼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시키고 태어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기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냥 탯줄에 연결돼서 그냥 영양분만 잘 섭취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 그 아기가 매 초마다 60만 개씩이에요. 600만이 아니라 60만 개씩 세포를 분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뇌세포도 분열을 하는 장면이죠. 60만 개 네, 어마어마한 매 수치네요. 초마다 60만 개씩 예. 분열을 해요. 그래서 그게 엄마 뱃속에서 거의 다 만들어져 갖고 태어나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왼쪽 것은 생후 11개월 돌이 네. 안 된 아기의 뇌 세포가 분열한 거고요. 예. 그 오른쪽은 어른의 뇌거든요. 예. 근데 모양이 거의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네요. 네, 예. 저거는 아직 돌이 안 된 아기의 뇌고 어른의 뇌가 저 정도로 닮은 꼴이라면 우리가 돌이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이미 다 형성이 되는 거죠. 매일마다 예. 매 초마다 얼마만큼 뇌세포를 발달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맨 처음에 것은 신생아예요. 신생아는 주로 예. 먹고 자고 그러니까 뇌 발달을 많이 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생후 3개월, 10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사람들도 손님들도 찾아오고 더 오래 깨어 있고 엄마 아빠가 더 얼려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시냅스 현상을 조금 더 진하게 일으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만 3세의 사진이거든요. 3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태아 교육이 예. 100살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이제는 우리가 100살까지 살잖아요. 예, 100살까지. 네, 그래서 태아 교육이 어, 100살까지 간다. 네, 사실은 맞아요. 10년 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 대표님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는 웃는 사람 없거든요. 다 이제. 저도 이제 그거 공감해요. 그쵸, 공감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속담이라기보단 진리였는데 예. 그 진리를 바꿔서 태아 교육이 100살까지 사람을 만들어낸다. 100살까지의 사람. 다시 말해서 태아 교육이 100살까지 간다. 예. 태아 교육만 잘하면 그 아름다운 성품과 건강과 인격을 가지고 100살까지 너끈히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죠. 태아 교육만 잘 되면 그 그럼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것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인데요. 저 조그만 그 시냅스 현상을 잘라서 크게 확대를 했더니 극단적으로 두 가지 모양이 나왔어요. 왼쪽엔 dendrite from a normal infant. 그래서 infant는 갓 태어난 아기를 infant라 그러거든요. 예. 오른쪽은 retarded, 잘 발달이 안 된 발달이 안 된. infant예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 아기들의 신생아 아기들의 뇌 조직이거든요. 예. 그럼 벌써 엄마 뱃속에서 다 삐뚤어진 아이는 다 삐뚤어져 나오고 행복하게 만들어진 아이는 행복한 뇌세포 조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라서 확대를 했을 때 저렇게 극단적인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들에게 저는 저걸 보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모르고 내가 함부로 태교를 하고 함부로 아기를 잉태하고 함부로 아이를 키워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왜 내가 저런 걸 진작 몰랐을까. 물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는 저런 게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그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죄의식이 없나 하고 뇌구조를 연구를 했더니 요즘 예. 학자들이 그 범죄자들의 뇌가 저렇게 오른쪽에 뇌처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별로 저기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예. 죄를 짓고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뭐 어땠어? 와 이러는 거예요. 뭐 어때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저런 뇌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시기 질투가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의 그 성서에 보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서에 보면 가인이라는 남자아이가 예.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동생을 죽여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말 어떻게 역사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태교를 하면서 보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거친 땅을 개간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왜 네가 사과를 줬어? 당신은 왜 먹었어?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가인을 만들어 놨는데 가인의 뇌가 아까 본 그 오른쪽의 뇌처럼 예. 범죄자의 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저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악인의 정의가 엄마 모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악인은 엄마 모태로부터 비틀어졌으며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런 그런 말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오늘날 자녀들을 낳았더니 20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독립을 해서 겨우 70년 동안만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지 않나. 태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정말 잘 배려하면서 아이들의 뇌발달을 잘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는 어떤 나라도 유대인들을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로 키워놓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도 태교신기라는 책을 가지고 태아 교육을 시켰지만 보편화되지 않았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는 태교는 뭐죠? 그거는 이로운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떠도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희 나라가 유교의 사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나라 역사를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든 약한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우리가 침범 못한 것은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착한 민족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약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도 침범을 못했다는 것은 맨날 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5000년 역사를 그렇죠. 보면 예. 거의 1000번의 침범을 받았거든요. 받죠. 예. 그렇게 약한 민족의 이유가 뭐였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벌벌 떨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약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백이민족 뭐 한 번도 침범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착한 어떤 그런 적일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흥부와 놀부가 재편성이 돼서 얘기를 하듯이 요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건 유대인들 네, 쪽 적인 유대인 것 같은데. 아기가 예.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 강보의 아기를 싸는데 저 밑에 있는 그 언어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예. 아가야 너는 율법을 떠나서는 살지 말아라 라고 쓴 강보에 아기를 눕히죠. 그리고는 이제 아빠가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가가 태어나면 아가야 아빠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너에게 들리지 않는 신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빠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요. 아빠의 언어는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딱 맞는 그러한 아기가 들어야 할 말들, 잔소리라든지 고함이라든지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기를 인격 그대로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사람, 친구처럼 동등하게 대하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네.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런데 그 아기를 목욕시킬 때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기도문을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데요. 제가 저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중에서 몇 개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머리를 감겨주면서는 신이시여 우리 아이 머리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네. 얼굴을 씻겨주면서는 신이시여 우리 아이 얼굴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만. 예,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우주학자들, 천문학자들의 99.9%가 다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저 예. 기도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닦아줄 때는 신이시여 우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재미있는 말, 예. 위트 있는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대화하는 걸 들으면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특히 연속극도 그렇고요. 뉴스도 너무 괴로운 뉴스들 많이 나오니까 많죠. 네, 예. 잘 못 듣고 특히 연속극, 연극, 영화 같은 것을 보러 갔다가 제가 정말 귀를 막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온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틀림없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입을 닦아줄 때에 아가야 너의 입에서는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를 닦을 때마다 넣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주셔야 되죠. 저 들려주셔야 목욕할 때 해는 저 기도문을 아기 있는 집마다 보급을 하면 좋겠네요. 네, 저기 인터넷에 많이 떠 있어요. 예. 태교에서 네. 엄마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거를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유대인의 그 기도문?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엄마가 아기 가슴을 닦아줄 때는 네. 이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외워줘요. 예. 유대인들만큼 애국심이 뛰어난 민족이 없어요. 대단하죠. 네, 아기 예. 젖을 먹이다가 말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인이 없었잖아요. 노예였다가 가죠. 해방이 네. 됐으니까. 총도 없었거든요. 사실 무기도 없었지만 전쟁이 벌어지니까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다 말고 내려놓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건 역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젖을 먹이다가 전쟁이 난 게 아닌데 엄마는 젖을 먹이다 말고 귀찮으니까 아기를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의 엄마와 우리나라의 엄마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를 씻을 때는 우리 아기 오장육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오장육부가 튼튼하여서 평생 병원에 입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같이 올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엄청 건강하고요. 엄청 튼튼해요. 건강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저런 기도문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혼자 샤워할 때 아니면 우리 아들들 다 컸지만 이제는 뭐 목욕을 못 시켜주지만 아들들을 세워놓고 한다든지 잠잘 때 뉘어놓고 제가 저 기도문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은 그다지 세대 차이가 없고요. 서로 엄마랑 아들들이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 깊은 얘기까지 나누면서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내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아내 몸은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아내와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첫 아기가 잉태가 됐을 때 어떻게 네. 태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기를 닦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하늘이시여 우리 아이는 정말 순결하여서 결혼식 날 첫 성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문을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비웃음을 저한테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웃던지 말던지 그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대인들은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인데 그렇죠. 예, 정통파가 있고 보수파. 가 있죠. 예. 네, 그들의 30% 유대인 인구의 30%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30%까지 그렇게 되리라고는 바라지도 않지만 한 10%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엄마 아빠는 그렇구나, 나도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그 시기마다 다른 저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태교를 좀 어느 시기에 좀 잘한 그런 시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딱 북침을 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 강개토 대왕 때. 네, 맞습니다. 강개토 대왕 때 저희가 딱 한 번 북침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봤더니 높이 올라갔죠. 네, 저 높이 멀리. 올라갔죠. 그때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하는데 예. 그때는 봤더니 태교를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장가를 왔어요. 정말 장가를 남편이 갔어요. 장가를 네, 대릴 사이로 다 왔더라고요. 아. 그때 광개토왕 시대 때는 예. 신랑들이 신부 집으로 장가를 왔어요. 아, 예전에 와서 좀 살다가 가는 그런 때가 네, 네, 때였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음식이 똑같고 엄마 아빠가 똑같고 산천초목이 똑같고 달라진 것은 신랑만 내 방으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니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임신이 됐어요. 음식 갖고 뭐 입덧 하더라도 엄마가 네. 친정 엄마가 얼마든지 너끈히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튼튼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낳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광개토왕과 함께 용감하고 아주 무적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딱 한 번 우리나라 역사에 북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엄마랑 아빠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아기를 잘 키워주신다면 너끈히 훌륭한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요즘도 본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요즘은 대부분 이제 두 저기가 살면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둘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태교에 신경 쓰면 좀 태교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교육이 나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표님이나 저한테 와서 이 태교를 배우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겠고. 저희가 운전을 배울 때도 한 달은 배우잖아요. 네. 운전을 할 때도. 그런데 운전도 배우지 않고 차를 갖고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을 친다는 거죠. 그렇죠.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우리 가정도 다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결혼이 뭔지, 태아 교육이 뭔지, 아가는 어떻게 내 발달을 시키고 아기랑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로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허비하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귀찮죠. 그러니까 서로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뉴스를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폭력, 살인 사건들이 즐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무지에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깐 스치면서 TV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3살박이 아기가 운다고 아기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준비가, 부모가 될 사람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죠. 태교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태담 태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술서부터 굉장히 많은데, 박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음악 태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음악 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예.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또 슬픈 음악을 들으면 벼랑간 우리 무드가 볼로해지고, 음악의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16살짜리가 북소리를 들으고 나팔소리를 들으면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일들로 어린 소년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저희가 보는데요. 뱃속의 아기가 잉태가 되면 엄마가 즐거운 음악, 엄마가 주로 평상시에 들었던 음악을 들어라라고도 어떤 분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은 조금 위험해요. 엄마가 세미 클래식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락앤롤이라든지 아주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주로 들었는데 임신에서도 그런 음악을 듣는다면 아기 뇌가 굉장히 덜 발달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 네, 그런 건 연구 결과가 다 나왔는데, 꽃을 놓고 동물을 놓고 물을 놓고 음악을,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몇백 년을 흘러내려와도 변하지 않는 음악, 모차르트, 바하, 비발디,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이런 음악들을 들은 물들은 굉장히 예쁘게 변하고 식물들도 잘 자라나는데,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들은 그러한 동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꽃, 밥,
이런 것들은 썩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가 여기다가 놓고 이어폰을 놓고 아기를 들려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엄마 귀를 통해서 아기가 듣고 양수를 통해서 아기가 음파를 통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좋은 음질, 그냥 네. 이런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질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오디오 시스템,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만 원만 줘도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서 오디오 시스템을 사라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예. 좋은 오디오 시스템은 엄마 귀를 통해서 아기가 양수를 통해서 태어나서 기어다니면서 놀면서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뇌 발달을 잘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팔아서라도 네. 예, 네, 좋은 음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예. 구입하면 우리 아기 뇌 발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예, 우리 박사님 요번 2강을 마치면서 네. 예비맘들, 그러니까 임신 중인 태교를 하셔야 되는 산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무리하시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네.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돼서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임신했네 이러면 너무나 슬플 것 같고요. 뱃속에 있는 아가가 임신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커피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을 먹는다.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 과자, 아이스크림, 빵 이런 종류들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요. 미리 딱 끊고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과일이라든지 야채, 내가 손수 만드는 음식들, 짜장면, 막 라면 이런 거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6개월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한 밤을 남편과 같이 보내면서 아기를 잉태시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스마트해져서 언제 아기가 잉태되는지 그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아기를 잉태하시고 아기가 잉태되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나 잉태했어요. 나 좀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배를 내밀고 Please bless me라고 소리를 외쳐주신다면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라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혹시 환경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다? 그러더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함부로 너를 잉태해서 미안해 라고 우리 아기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기와 태담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시면 물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뉴스 같은 거는 절대로 보시지 말고요. 신문도 보시지 말고 정말 멜로 영화 예를 들어서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추천해드리고요. 폭행스러운 그런 영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듣지도 말고 보시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 가족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임신한 임산부를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태교를 위해서 다 신경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주고 예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주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임산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입국하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힘드실 텐데 표정도 너무 예쁘시고요. 언제나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옥 같은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는 출산맘, 산후관리사, 집안, 가족, 또 아니면 주변에 임신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해피맘 스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산부가 행복해야 되듯이 여자가 행복해야 되고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